요? 네, 여러분의 바로 성공 투자 파트너, 바로 급등주 발굴의 기재 팍스넷,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 바로 내일과 모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인, 바로 1월 12일, 1월 12일, 1월 13일에 바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 방송하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 또 급등주들 뭐 시장 상황 말씀드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무료 사이트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송범순 대표 검색해서.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표가보다 지금 현재 종목에 힘의 의미를 두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시면은 목표가라는 거 많이 나오죠. 목표가. 뭐 상당히 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증권사 어떤 종목,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다. 이 종목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250만 원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250만 원까지 내다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더 전망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 목표가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전문가는 뭐 250만 원 삼성전자 내다보고 있고 어떤 뭐 애널리스트는 220만 원 내다보고 있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200만 원 내다보고 있고 어떤 모 회사 연구원은 195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목표가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190만 원까지 오늘 넘어서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벌이고 있는데 목표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냥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거기에 이제 반복하고 있고 그것에 이제 편승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취하고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것이 한 번 사서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도 크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이 종목을 삼성전자를 뭐 100만 원에 사서 250만 원이 목표가예요. 그럼 250만 원까지 갖고 있을 사람이 제가 이 주식 세계에서 몸 담아본 결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00명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투자했다. 150만 원부터. 그러면 250만 원까지, 목표가 250만 원이면 15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가져갈 사람은 뭐 거의 100명 중에서 한 2명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자, 그래서 또 막상 장기 투자를 해도 250만 원 안 갈 수도 있고요. 목표가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 내다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오늘 192만 원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250만 원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봤을 때는 250만 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모든 이 주식 전문가든 뭐 증권사 연구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의 추이 뭐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 나오고 또 어떻습니까? 뭐 반도체 D램 가격 뭐 이런 것들 3D 낸드 플래시 사상 최대치 뭐 이런 것들 호조 가전제품도 잘 팔리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서 2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뭐 250만 원 목표가 그래서 내년이 아니 뭐 내년 2018년 1월에 250만 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지금 영업이 9조 2천억 원 하는 것이 내년에도 유효할까요?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사실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당장에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봐요. 6개월 전. 뭐 3개월 전 돌아가 보면 삼성전자가 노트 7이 폭발해서 배터리가 폭발해서 뭐 리콜을 하고 또 다시 풀었는데 또 이게 또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전면 철폐를 했죠. 자, 이런 상황들에서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만큼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낮추기에 급급한 이런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주식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 컨센서스보다 훨씬 좋게 발표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목표가를 올리고 이러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장밋빛 전망이 삼성전자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 과연 6개월 뒤에도, 9개월 뒤에도 장밋빛 전망이 될까요? 또 그때 가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1년 뒤에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너가 주식 전문가면은 당연히 목표가도 알아야 되고 내년 영업이익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워렌 버핏이 그랬습니다, 워렌 버핏. 우리들의 스승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으면, 워렌 버핏이, 바로 이 버크셔 해더웨이를 운영을 하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주서한에 발표를 했어요. 그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 있잖아요. 편지. 여러분들 주식, 뭐 편지 하나씩 오잖아요. 그 주주서한 보면은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으면은, 주주 여러분, 저는 내년에 우리 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워렌 버핏은 바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회사의 내년 이익조차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미래의 비전은 있습니다. 비전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의 성장성이라던가 내년의 목표 주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세력들 들어오지 말라고 말을 했죠. 뭐 당장 내년 그리고 다음 분기도 모른다고 말을 했어요. 다음 분기. 분기라는 게 뭐예요? 3개월마다 한 분기씩 돌아오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다음 분기도 모른다. 내년 주가도 모르고 내년에 영업이익 순이익도 모르고 다음 분기에 3개월 뒤에 영업이익 순이익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왜냐하면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굉장히 좀 호실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 호황. 반도체 시장 D램 가격의 상승. 25% 상승했습니다. 근래, 3개월, 6개월간에 25% 가격이 상승했고, 또 SD 낸드 플래시. 이 낸드 플래시 있잖아요. 3D 낸드 플래시. 말 잘못했네요. 3D 낸드 플래시 가격도 점점 시장이 확대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좋게 만들었던 것이고, 또 뭡니까?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1194원대죠? 지금 현재 상황? 굉장히 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출주들은 굉장히 강세를 맞이하게 돼요. 수출을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환율을 조정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달러의 강세, 원화의 강세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를 휘어잡고 메모리 가격을 강제로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D램 가격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따라서 가격이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거기에 따른 호황이 돼서 영업이익이 올라갔을 뿐이지, 이것은 사실상 6개월 전에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될 것인지, 6개월 전에는 현재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될 것인지, 또는 6개월 전에는 환율이 낮았죠. 그때는 1,100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1,100원대. 1,100원. 근데 현재 상황에서 그때는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보호무역주의로 하고 또 지금 금리도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데 6개월 전에는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나요? 몰랐죠. 그때는 대부분 힐러리가 될 줄 알았죠. 자, 그런 거 보면은 달러가 강세가 될지도 모르고 환율이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6개월 전에 잡는 목표가와 지금 잡는 목표가 250만 원 잡았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250만 원 목표가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6개월 뒤에 환율이 지금 1,200원 선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6개월 뒤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뭐 금리 뭐 미국 FOMC에서 지금 2017년에 3번 정도 인상할 거라고 뭐 발표를 했는데 또 작년에 보세요. 작년 2016년 초반에 어땠습니까? 금리 몇 번 올린다 그랬어요. 4번 올린다고 그랬어요. FOMC에서. 그 제니 옐런 의장이 4번 올린다고 넌지시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한 번밖에 안 올렸어요. 이 한 번도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압박 같은 것들이 무언의 압박 같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것이 뭐랄까 사실상 예측의 가능성이 아니다. 우리가 FOMC로 미국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올릴지 1번 올릴지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목표가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뭐 3번 정도 올린다고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내년에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도 있고 올해 2017년에 아예 안 올릴 가능성도 있고 한 번 올릴 수도 있고 2번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은 종목의 힘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가 250만 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제목 나와 있죠? 밑에 자막 나와 있죠? 여기 밑에 이게 쭉 나와 있는데 바로 지금 현재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종목 힘보다는 지금 현재 나중에 뭐 6개월 뒤에 종목의 힘을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측의 대응이 아니라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만약에 6개월 뒤에 또는 3개월 뒤에 종목이 모멘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때 거래량이 터지는지 또는 RSI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추세가 상방 추세인지 또는 뭐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를 통과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 판별을 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 전문가 생활을 하고 하면은 회원님들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회원님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고객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이 종목 얼마까지 갈까요? 이 종목 얼마까지 내다보고 몇 개월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상 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250만 원 간다고 말해도 3개월 뒤에 갑자기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천재지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정책 관련주들만, 정책 관련주도 말고, 대선 관련주만 봐도,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시그네틱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이 바로 원래 김무성 후보였어요. 김무성 대선 후보였는데, 김무성 대선 후보 관련주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천재지변이 발생합니다. 뭡니까? 바로 김무성 의원이 나는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그네틱스 종목의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도 천재지변이죠. 단숨에 마이너스 10%막 이렇게 됐어요. 천재지변입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예로 또 썬코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썬코어 종목을 보시면은 썬코어와 썬텍의 회장이었던 최규선 회장이 갑자기 어느 순간 횡령으로 구속이 됐어요.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회장이 구속됐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루아침에 지금 구속되는데 그거 내부자 정보가 아니고는 거의 몰라요. 그쵸? 우리가 항상 그 회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그 기업 탐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그럼 여러분들이 내부자 정보가 없고 또 그냥 단순히 차트나 아니면 내재가치 이런 것들 들려오는 소문 이런 걸로만은 목표가를 산정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업 탐방을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그 썬코어 회사에 갔습니다. 여러분 갔어요, 제가. 기업 탐방 했어요. 저도 기업 탐방 종종 하곤 하는데 만약에 가가지고 그 주식 담당자라든지 주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사급 누구를 만났다고 칩시다. 이사급 만났는데 그 이사 담당자가 저를 만나서 우리 회사는 이렇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대표님인 최규선 회장님은 지금 구속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당연히 말 안 하죠,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보통 주식 담당자나 아니면 그 회사의 임원진들이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다 좋게 말해요. 포장해서 말합니다. 포장.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누가 방문해서 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쁘게 말하겠어요. 우리 회사 주가 떨어뜨리려고. 그 회사 임원도 이미 그 회사에
주식을 자사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우리사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사주라든지 이런 거 막 받잖아요. 스톡옵션 받고 하면은 어느 정도 주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도 걔네래 말 잘못했네. 아무튼 그분들도 그 주식을 이제 임원진이다 보니까 이사급 되면 어느 정도 다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사주도 받고 스톡옵션도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만약에 주가 떨어지면 안 되죠. 나쁜 소문 나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애널리스트가 와가지고 이 회사 어떻습니까 하면 무조건 좋게 말해요. 다 좋게 말합니다. 진실은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사장이 구속됐지 이런 거 절대 말 안 하죠. 우리 회사 사장님 구속되십니다. 이런 말 안 하니까 천재지변이 있어요. 천재지변. 그런 것을 보신다면은 목표가라는 게 만약에 목표가 200 만약 이 종목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이었어요. 다른 종목이었는데 10,000원짜리 종목이 목표가가 1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15,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4,000원까지 가다가 난 15,000원까지 채울 거야 하고 15,000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 사장이 구속됐어요. 그러면은 주가는 곤두박질 쳐서 8,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천재지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천재지변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얼마 전에 경주에 지진도 나고, 또 대선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지지율이 바로바로 변하죠. 불과 작년,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김무성 의원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급기야 이제, 바로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 킹메이커로만 활동하겠다, 왕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당장 2년 전에 김무성 의원의 바로 지지율이 이처럼 떨어지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을 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예상한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거의 힘들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를 예측하기보다는 그 관련주, 테마주라던가 아니면은 내재가치주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를 예상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의 상황들, 바로 오늘 일어났던, 만약 테마주면은 오늘 일어났던 뉴스, 오늘 일어났던 소문, 오늘 일단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오늘 거래량이 터져준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 오늘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오히려 윗꼬리 양봉이 나오는지 음봉이 나오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대처를 하셔야지 팔지 말지도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로 나는 이 종목 사서 3개월 뒤에 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주식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시장 상황, 환율이라던가 유가, 그리고 금 가격, 이런 것들, 반도체 시장, 철강 가격 시장, 철가격, 원자재 가격 시장, 이런 것들이 요동치면은 그 종목, 그 회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조선주들 보세요. 조선주들도 유가 떨어지고 하니까 플랜트 쪽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은 해양 플랜트, 바다에서 기름을 뽑아 올릴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쪽에 영업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종목 추천하는 거, 이런 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때그때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의 힘에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자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종목이 이런 길게 장기 횡보 국면을 지나서 이렇게 추세를 우상향으로 전환할 때, 이제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면은 이런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딱 25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기보다는 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 추세가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지켜보다가 꺾일 때까지, 언제 꺾일지 몰라요. 꺾일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홀딩을 하시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240만 원, 250만 원, 260만 원, 삼성전자 요런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추세가 라고 한다면은 계속 갖고 있고,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기술적 지표로 대중적으로 쓰이는 이동평균선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20일 이평선에 하회한다 싶으면 그때 매도를 취한다 라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추세가 꺾이는 거, 20일 이평선,
거기에 데드크로스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앞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시간에는 시황과 함께 종목 상황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